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되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3분의 2가 비건 및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대 당사국 총회 모두 통틀어서 3분의 2 이상의 채식 식단으로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당사국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전 세계 지도자들은 농업, 축산업, 기타 천연가스에서 발생하는 메탄 총 배출량을 2030년까지 최소 30% 줄인다는 글로벌 메탄 서약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메탄을 30%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더 많은 식물성 음식을 제공하기로 한 이 결정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위기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대응하겠다는 강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변화 및 채식과 관련해 전문가나 활동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무주 뿌릉쿰 고등학교 채식동아리 비상하다 회원가 박정희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동아리 활동가 그리고 학교의 환경실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를 가득 메운 건 몇 달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이곳 열기가 지금 벌써 시작도 하기 전에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꼭 부탁 말씀 하나 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저희 프로그램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실까요? 아니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저희 프로그램 구독 누르셨나요? 방금 눌렀습니다. 방금 눌렀어요? 다른 분들은 이 끝나자마자 저희 프로그램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로운 채식생활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으로 성장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초대 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멜로망스의 딥은 깊어져. 지금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다시 만나볼게요. 남겨진 시간을 보내는 게 이젠 내겐 너무 두려운 일이 돼버렸단 걸 너 모르겠지. 이 꿈을 꾸는 밤이 오는 게 난 두려워. 내게 밤이 무서워졌다는 걸 너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네. 무주에서 오셨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전주까지?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자가용으로. 와, 예. 멀리서 오셨네요. 그런데 한 차에 지금 5분이 타셨으니까 아마 차가 울컥울컥 하지 않았나요? 안전하게 잘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위해서 오늘 우리 친구들 4분과 그리고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여기 비상하자라는 동아리죠. 네. 동아리인데 좋아요. 각자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마음껏 자기 자랑하셔도 돼요. 요즘 자기 PR 시대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끈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25기 서소연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도 푸른꿈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25기 1학년 구본아라고 합니다. 와. 그럼 죄송해요. 25기라고 하면은 25년이 아니요, 됐다는 얘기인가요? 1999년에 세워진 학교고요. 그때부터 1기, 2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학생마다 기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지금 말을 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3학년 곧 학교에서 사라질 사람인 최민희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저는 24기 최서영이고요. 내년에 3학년이 돼서 학교를 짱 먹을 겁니다. 와, 굉장히 센데요, 벌써.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스튜디오에서 대부분 성인들 채식하는 분들이 오셔서 이 프로그램을 꾸며주셨는데 이렇게 채식하는 학생들이 여기 프로그램에 나오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학생들은 왜 채식을 했을까? 어떤 점이 힘들었을까? 어떤 점이 좋았을까? 되게 궁금한 점이 많은데 오늘 1시간 동안 한번 재밌게 프로그램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각각 이제 우리가 채식에 이제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부터 한번 쭉 이렇게 자기가 어떤 채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얘기를 한번 주세요. 네, 저는 지금 비건 하고 있고요. 비건 계속 하고 있고 저는 지금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요? 네. 태어났을 때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농담이었고요. 네. 그런데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하고 있다. 좀 네,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다음에 질문하기도 하고. 네. 저는 이번 연도에 학교 입학해서 3월 달부터 락토보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만 하고 집에 갔을 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락토오버가 무엇인가요? 락토보가 그 채식 종류 중에 하나인데 유제품이랑 달걀만 먹는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육고기 그렇죠. 바다에 사는 동물 그 다음에 육지에 사는 동물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우유하고 달걀까지는 허용한다라는 락토오버란 말씀이시죠? 네. 네. 그다음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학교 입학하기 전에 락토보를 1년 반 가까이 하다가 학교에 들어와서 지금은 중단을 한 상태이고 졸업하고 다시 락토보로 살아갈 예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중순부터 학교에서만 락토보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졸업을 하면 완전히 락토보 생활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그 어떤 주위 환경 때문에 완전 채식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를 벗어나면 그래도 학교의 어떤 분위기가 락토오버까지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으니까 막 그런 것 같고 밖에 나가면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각자 그러면 어떻게 여기는 이제 비건을 태어났을 때부터 아마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짐을 하고 비건 하겠다라고 나온 건 아닐 테고 자 그러면은 왜 비건 하게 됐는지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환경에 관심도 많으시고 워낙 동물들을 좋아하셔서 약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계속 책을 읽어보시고 좀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비건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대구에서 살다가 상주로 넘어와서 귀농을 하고 계시고요. 계속 그때부터 이제 저를 낳으시고부터 계속해서 비건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그 학생들 성장기에서는 채식을 하면 안 돼, 육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건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무조건 육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단백질 보충도 된다 하는데, 본인께서 지금 태어났을 때부터 비건을 했잖아요. 네. 지금 건강 상태라든지 어떤지 청소년기에서는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는 부모님께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게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건강은 운동도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고기를 먹어야 해 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채식을 시작하게 됐는지. 저는 언니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제 친언니가 잠깐 채식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관심을 좀 가졌다가 고등학교 와서 나도 이제 채식 해봐야지 다짐을 한 순간에 소연이가 완전 비건인 소연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도움이 되어 줬나요? 소연이가 있으니까 뭔가 외롭지 않고 같은 뭔가 동지가 생긴 기분이 들어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이 확산해야 될 것 같은데 동지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민니 씨는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쯤부터 환경에 관한 이슈들을 좀 보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환경과 동물권에 관한 관심이 좀 생겼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비건들이 이렇게 친구와 약속을 잡거나 할 때 힘들고 약간 이런 문제도 같이 알았고, 나는 내 주변의 비건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말자.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을 함께 먹으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름을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다른 건 인정해주고 서로 으쌰으쌰해주는, 그렇게 해서 같이 동지로 가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마지막으로 채식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과 동물권에 관심이 있었는데, 학교 입학하고 나서 환경 교과 과목 수업을 들으면서 좀 더 관심이 깊어지고 문제의식이 생겨서 채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채식을 할 때는 환경 그리고 동물권, 사실은 거기 플러스 하나 더 하자면 채식을 하면 내 건강도 좋아지는 거죠. 플러스. 네. 그러면 아마 대부분 이제 친구를 통해서나 아니면 환경, 동물에 어떤 관심이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럼으로써 채식인으로서 살면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그 상태여서 약간 그 전 상황이 없기 때문에 바뀐 게 없습니다. 네. 저는 학교에서는 이제 채식을 하는데 집에 가서 이제 육식을 하다 보니까 좀 집에서 육식을 할 때 불편한 마음이 계속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뭔가 관심을 점점 더 가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면은 환경이 육식을 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나의 어떤 신념을 계속 끌고 가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러면 부모님을 설득할 어떤 그러한 생각은 없어요? 아니, 뭔가 계속해서 말은 하긴 하는데 아버지가 고기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아버지를 꺾고서 채식을 하기가 너무 힘든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히 채식으로 전향하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식단은.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나의 어떤 식습관인데 하루아침에 끊는다라는 거. 그런데 한 끼만 아빠 한 끼만 줄여서 우리 먹으면 안 될까요? 라는 제안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제안을 하려면은 제가 요리를 해서 대령을 해주면서 이번 식은 채식이야 라고 하는 경우여야 할 것 같아요. 그럴때요. 네. 네. 요리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네.
저는 일단 성분표를 좀 살펴보는 습관이 생긴 것 같고 뭔가 음식을 먹을 때 여기에는 어떤 동물성 식품이 들어갔을까? 이게 없이는 뭐가 안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조금 대체 식품들이 있죠, 그렇죠? 네. 우리가 먹는 거, 예. 우리 마지막 친구분께서는요.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가장 먼저 식당가를 지나갈 때 고깃집에 웃고 있는 동물 캐릭터가 그려졌으면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학교에서 채식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문제의식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집에 갔을 때 채식이 아닌 식단을 먹으면 약간의 죄책감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죄책감을 하나하나씩 없애가기 한 단계는 나중에 제가 저도 그대한 과정을 거쳤으니까 얘기 말씀드리고 아마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충분히 그러한 것들은 같이 함께 시간이 되면 얘기 나누셔서 훨씬 오랫동안 시작하셨잖아요. 네, 교장 선생님께서도 채식을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우리 1학년 수연이 학생보다는 제가 좀 더 오래 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저는 2011년 구제역 사태 이후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소비자 저항 운동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때는 단순히 이제 공장식 축산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시작했는데 안 먹다 보니까 먹거리에 대한 나름의 철학적인 고민이 들어갔고 가끔은 전체 생물들한테 다 미안해요. 제가 먹는 거 자체가 좀 미안한데 언제 한번 모여서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누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 자리에서 강하게 듭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마 이제 동아리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푸른꿈 고등학교가 올해 환경부가 주관하는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되었다고 해요. 네, 굉장히, 2023년에 지정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부가 이제 그 초중고 학교 중에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보고 그 학교들 중에서 우리가 환경교육을 잘합니다라고 제출한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 중에서 올해가 두 번째로 선정된 학교들인데요. 4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푸른꿈 고등학교가 유일하게 선정이 됐고요. 아마 우리만큼의 환경의식을 가지고 교육시키기는 좀 어려운 게 푸른꿈 고등학교는 원래 생태 환경을 고민하면서 생긴 학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학교보다는 차원이 높게 환경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세종시에 있는 교장단들도 저희 학교에 방문을 해서 어떻게 환경 교육을 하고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갖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사도 계시고 또 환경교육도 학생들 대상으로 정규교과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2023년도 미래를 지향하는 전라북도가 가장 강하게 얘기하는 미래 교육 게 가장 우선하는 학교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데 어떤 환경 프로그램이 있는지 간단하게 교과로서 교과에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동아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기후 변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교직원 전 학생들이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기후 변화 정의 행동에 늘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선생님이나 전하는 50년 넘게 이 지구에서 누릴 거 다 누렸지만 10대 청소년들의 한 3, 40년 후의 세상을 위해서는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강한 목소리를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학교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만약에 자녀가 고등학교로 보낼 자녀가 있다면 이러한 생태 중심주의, 그다음 동물 친화 중심주의 그런 학교로 보내고 싶은데 또 지금 철이 지금 11월 지나면서 아마 학생들 모집도 하죠. 네. 예, 저희가 2학기 들어서 학생 모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학생들이 11월 달에 지원을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국 단위로 전북 지역의 학생들만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푸른꿈 고등학교는 특성화 대안계열 학교이기 때문에요. 선지원하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그럼 어떤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마음이 넉넉한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는 게 교과 공부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청소년기 3년간 앞으로 자기가 70년, 80년 살 시간들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가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었으면 좋겠고 좀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와도 우리 학교는 또 그렇게 만드는 재주가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거르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특히 이제 학부모나 학생들은 아마 지금 무주에 있는 푸른꿈 고등학교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기숙사 학교입니다. 그렇군요. 멀리 있으니까. 예. 네. 자, 우리 환경과 동물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우리 친구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을 뵙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 우리 음악을 듣고 2부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동아리라든지 카페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2AM의 자연을 부탁해 듣고 2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들려와요. 주위를 둘러보면 볼 수 있죠. 지구가 아파서 소리 없이 울고 있죠.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지구가 숨쉬고 살아나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해야 해. 함께 지켜가요.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자연 우리 같이 만들어요. 함께 지켜가요. 어렵지 않아요. 너와 내가 우리 함께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지구가 숨쉬고 살아나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서 행복해야 해. 함께 지켜가요. 아름다운 세상 건강한 자연 우리 같이 만들어요. 함께 지켜가요. 어렵지 않아요. 너와 내가 우리 함께. 네, 다시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에 무슨 얘기 있었어요? 노래 좋다고. 노래 좋다고. 네, 맞아요. 2AM의 이게 환경부에서 캠페인 했을 때 나왔던 노래, 꽤 오래된 노래인데 못 들어봤군요. 네, 그래서 이게 지구론 체육생활의 하나의 테마송입니다. 네, 그래서 매 중간중간 이 노래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괜찮죠, 노래? 네, 괜찮습니다. 자, 동아리 이름이 아까 비상하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비상하다라는 뜻 이름이 무엇인가요? 회장님. 네, 회장님께서. 비밀인데. 비밀이요? 비밀 여기서 풀어주세요. 특별히 공개하자면. 네. 너무 제가 3년 전에 이 동아리를 만들면서 지었던 이름인데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뜻이 비상을 검색해서 나오는 단어의 뜻이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약간 뭐라 하지? 높이 날아가는 높이 날아가는 약간 이렇게 그런 비상하다
보니까 우리 비건을 함으로써 뭔가 좀 높이 날아서 하늘을 영위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고 비상한 사람들 네네.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하고 약간 이상하고 약간 이런 사람들의 모임 비상하다도 있었고 지금 우리 기후와 막 이런 것들이 비상하다 비상이다 약간 위기 의식을 좀 가지자라는 의미에서 비상 이렇게 해서 비상하다가 되었습니다. 근데 뜻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데 교장 선생님도 모르셨나 봐요.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러면 동아리는 지금 최민희 학생이 처음으로 그럼 만들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이 이제 3년째가 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비상하다라는 이름이 생겼군요. 그러면 이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일단 요리 동아리이고요. 요리 잘하세요? 아니 학생들이 요리를 요즘 하지 않잖아요 집에서. 네. 푸른꿈 고등학교에는 멋진 조리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완전 비건으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다 같이 나눠 먹고. 학생들 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멤버끼리. 멤버끼리 이렇게 나눠 먹고 주말이나 이럴 때 비건 식당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동아리입니다. 그런데 그 무주면 시골인데 비건 식당이 있을까요? 무주에는 없는데 저희가 기숙사 학교고 각자 다 다른 곳에 살다 보니까 서로의 집에 놀러 가서 근처 식당에 가기도 하고 그냥 여행처럼 가기도 하고 학교 돌아오는 길에 터미널 근처에서 약간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동아리 회원들이 몇 명 정도 있나요? 4명이요. 4명이요? 아니면 대부분 고등학교 사실은 그 채식 동아리가 없어 아예. 그리고 채식하는 친구들도 없고. 근데 이제 시작이 그렇게 됐고 어떻게 다른 분들은 또 비상하다에 합류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원래부터 비건 하던 사람이니까 여기 고등학교를 와서 뭐라고 비건 동아리가 있다고 이러면서 이제 당장 가입해야겠어 하고 미니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저희 비상하다 멤버가 생기기 전에 카페도 먼저 모였거든요. 근데 카페도 하다가 어디 비상하다 있는데 비상하다 하실래요? 그러니까 제가 요리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리도 너무 좋은데 내가 막 채식까지 하는데 채식 요리를 한다고? 그럼 무조건 가야지 하면서 저도 바로 가입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채식 요리 동아리가 있다고 맛있겠다 하면서 들어갔고요. 지금 올해 들어서 그때 사정이 있어서 동아리 활동이 잠깐 정지됐다가 올해 다시 시작되어서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원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홍보나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때요? 채식 동아리 모임에 대해서? 저희를 딱히 왜 저래? 라고 하진 않는데 그냥 경외시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한 사람들? 근데 나는 못 돼? 약간 그런 식으로 봐주는 것 같고 그래도 저희가 요리하면 다들 조리실 앞에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한 입씩 뺏어 먹고 가고 네, 그래서 나름 이미지는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그 교내에 카페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카페? 일단 커피 원두는 공정무역 원두를 쓰고요. 우유 대신 오트 우유를 사용하고 쿠키를 만들어서 파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그 쿠키에도 초코칩 그리고 반죽 다 동물성 식품은 안 쓰고 만듭니다. 근데 학생들 많이 찾아서 커피라든지 기타 그런 비건 쿠키 같은 거 많이 찾나요? 네. 본인들이 그거 만들어 봤을 때 근데 그걸 배우는 건가요? 어디서 배워요?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 제빵부가 따로 있어서 카페랑 협업을 해서 쿠키를 제빵부에서 만들어서 카페에서 팔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마 공정무역 커피를 이제 공정무역이라고 얘기했잖아.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그 공정무역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왜 공정무역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릴까요? 그 부분은 교장 다들 눈이 동그래지는 걸 보니까 아마 이제 저는 이제 7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역사성은 좀 모르지만 공정무역은 그 학생들께 영향을 미친 선생님께서 커피 농장 노동자들의 삶까지 생각하는 소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노동의 대가가 분명하게 그 전달되는 곳에 농장의 커피를 소비하자 해서 학교가 그걸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죠? 네. 그 카페를 찾아오는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카페를 올해 오픈했는데 오픈하기 전에는 비건 음료를 만들어서 판다는 거에 대한 맛없을 거라는 편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사이에서 딱 맛을 보고 맛없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다른 카페에서 맛을 보고 맛을 더 신경 쓰지 않고 맛없다고 먼저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카페를 여니까 다들 좋아해 줘서 좀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그 비건 그 음료만 제공하는 건가요? 카페에서는? 네. 아 그렇군요. 많은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찾아가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지금 그 채식 식단이 완전히 비건이나 또는 채식으로 학교 급식이 제공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은 그 수준까지는 안 갔고 비건을 하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따로 좀 그 비건식이 제공이 되는데 비건이 아닌 식사만큼 다양성을 제공하지 못하고요. 한 2-3가지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교내에서 그 채식 급식 선택권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부분 채식을 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인데 그래도 내가 비건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존중받는 그런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 또 이 학교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큰 장점입니다. 네.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원래는 보통 학교들은 고기 위주의 식단만 제공을 하는데 저희 학교는 비건이나 다른 채식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채식 식단을 따로 생각해서 주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가치관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지켜나갈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학교에 대해서 잠시 한번 홍보를 한다면 자랑 한번 해보세요. 학교. 저희 푸른꿈 고등학교에 정말 귀여운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 보러 오셔야 합니다. 저는 저희 학교 급식이 정말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친구들 학교에 밥 먹으러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맞아요. 저는 학교 다니는 2년 반 동안 안 해볼 경험, 못 해볼 경험 다 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도예 수업 같은 것도 들어봤었고 어디 나가서 이렇게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다거나 뭐 축제 같은데 무대를 선다거나 뭔가 축제에서 음식 부스를 만들고 있다거나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일반 학교에서는 그냥 학생 1이었을 내가 이렇게 많은 활동에 손을 대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반 인문고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학교에서는 경험하고 또 그게 사회에서 또 하나의 연장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좋은 점 같은데요. 일단 저희 학교 운동장에 있는 큰 벚나무가 정말 예쁘고요. 그리고 학교가 시골이라서 되게 낭만 있고 학교 오디나무도 있고 꾸지뽕나무도 있고 보리수나무도 있어서 열매 따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아 그래요? 네. 프로그램은 어떤가요? 학교 프로그램 그 교과목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어때요? 환경 수업이 따로 있는데
되게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전에 학교를 여러 곳 다녀봤지만 환경 수업이 교과목으로 있는 학교는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사회 시간에 그냥 단순하게 조금 겉핥기식으로 환경이 중요하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짚고 넘어가는 거랑 달리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지금 환경이 왜 안 좋고 어떻게 해야 하고 무슨 문제들이 있고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떻게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도 환경 교육을 받고 계시네요. 프로그램. 그래서 아까 그 환경부가 지정하는 우수 학교로 선정되기도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네. 저도 자랑. 네네네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자랑할 것은 저희 학교에 멋진 선생님들이 정말 많다는 것. 그죠? 네, 맞습니다. 학생들도 자랑거리지만 그 학생들과 늘 애써서 그 배움을 이루어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타 학교하고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를 보내야 하는 자녀가 있다면 좀 더 그 책상에 앉아서 어떤 머리에 집어넣는 어떤 지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끼는 그러한 그 실전형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환경 교육은 머릿속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스스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사실은 뭐 주입식의 어떤 입시 학교보다는 우리가 지금 필요하는 것은 교육은 그런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나의 대안인 것 같습니다. 푸른 꿈 고등학교가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저희는 학교에서 모든 수업을 이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처럼 그렇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하고 교과교실제를 하는 학교들도 있겠지만 저희처럼 전 교과가 교과교실제를 하는 학교는 없고요. 더군다나 저희는 농업 수업 있잖아. 그렇지? 생태 농업을 직접 노작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요. 학생들이 심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는 지금 심었던 벼도 가을거지를 끝냈습니다. 가을거지에서 그 식단에서 이제 먹겠네요. 교내에서. 저희가 그것은 이제 적절하게 그걸 수매를 하는 곳에다가 판매를 해서 그 이익금이 학교로 수입으로 또 잡힙니다. 예. 한번 가보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네, 초대해 주세요. 한번 꼭 가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 꼭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네. 농업 수업 시간에 벼도 심고 감자도 심고 두릅도 심고 이러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게 수학철에 농업 시간을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직접 심었던 농작물들을 먹을 수 있고요. 토마토. 네, 토마토는 항상 가서 따먹을 수 있고 감자를 바로 쪄서 먹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네, 네. 그런데 벌써 이제 3학년 다 가서 아쉽겠네요. 학교를 떠나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또는 시청하고 있는 그 학부모나 또 아니면 학생들, 특히 학생들에게 채식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에게 만약에 채식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고 어떻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싶은 거는 성분표를 잘 들여다보기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거는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뒷면을 잘 읽어보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들어있고 생각지 못한 게 들어있을 때도 있어서 그거는 비건을 굳이 실천하지 않더라도 내 몸에 들어오는 게 뭐인지 잘 알아볼 수도 있고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저는 채식의 단계를 좀 초반부터 잘 밟으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락토 오보가 됐는데 제가 좀 채소들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주변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시작해서 막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실천하면서 자신의 몸의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고기를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5번 먹었다면 4번 먹고 그래서 조금씩 줄여가고 좀 더 이제 이게 정착이 되면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건을 실천한다는 게 무조건 비건 식당에서 밥 먹어야 되고 막 풀 이런 것만 먹어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일상적으로 먹는 김치찌개에 고기를 안 넣고 만들어도 되고 카레 같은 거에 고기를 안 넣어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생각보다 편하게 실천할 수 있고 지금 당장 한 끼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어떤 완전 채식, 완전 뭐 비건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먹는 것에 고기를 조금 빼고 다른 대체의 어떤 식품을 넣어서 먹는다. 그러면 그게 이제 좀 더 시작의 단계가니까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채식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채식 단계표를 확인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식 단계표를 확인함으로써 자기가 몰랐던 채식 단계를 알게 되어서 자기한테 더 맞는 걸 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채식 단계표를 보면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교장 선생님께서도 이제 채식을 하는데 일반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뭐 제안사항이 있다며? 네. 저는 먹을거리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길 바라는 사람인데 우리가 쉽게 뭔가를 선택을 해요. 근데 그 선택이 하루에 적게는 3번, 많게는 뭐 5번까지도 가능한데 그 먹을 것을 선택하기 전에 한 번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점심 때 메뉴만큼은 고기가 안 들어간 것을 좀 먹어보는 습관을 가져보면 어떨까? 저녁은 고기를 먹을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면 점심이라도 주도적으로 고기를 한번 내가 피해봐야지라고 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고기가 없는 식단으로 하면 그걸 통해서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조금 더 깊은 단계의 채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루 한 끼 정도는 채식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어차피 우리는 학교 내뿐만 아니라 학교를 벗어나서 또 공동체 내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는데 채식을 함으로써 좀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동체 안에서 약간 놀러 갈 때도 그렇고 뭔가 친구들과 어디를 가려고 해도 저는 먹을 게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약간 친구들이 굳이 저 하나를 위해서 좀 먼 곳을 좀 더 가야 하고 조금 그런 점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채식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앞에서 말했듯이 뭔가 다른 사람들이 저 때문에 뭔가 피해를 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친구들이 뭔가 이런 고기 관련된 이슈로 저에게 눈치를 보는 것? 예를 들어서 막 인스타그램을 넘기다가 고기 먹은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면 저를 위해서 이렇게 빨리 넘겨주고 약간 배려해주는 거네요. 네, 맛있는 막 식당이 있다, 막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고기 토핑이 조금이라도 올라가 있는 것 같으면 저한테는 말 안 하고 약간 눈치를 좀 봐준다? 이런 거. 저도 보나랑 소연이처럼 어디 놀러 갈 때 친구들은 먹을 게 있는데 제가 먹을 게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특히 무주는 시골이다 보니까 메뉴가 좀 더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서로 우리가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이해하면은 조금 쉽게 우리가 채식하는데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배려 또 다름에 대한 차이 인정해 주면은 그런 공동체에서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채식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각각 여러분에게 있어서 채식은 무엇이다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저는 채식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는 게 다 채식이기 때문에 제 인생이 아닐까요? 나의 인생이다. 채식은 네. 나의 인생이다. 네. 저는 채식은 더 나은 지구를 위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를 위한 더 나은 발걸음. 네, 좋습니다. 저는 환경과 동물을 생각한다면 제일 먼저 실천해봐야 할 어떤 해결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물과 환경을 위한 하나의 실천이 네. 네, 맞습니다. 저희 학교 급식실 벽에 기후변화에 맞서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항은 채식이다라는 말이 적혀 있는데요. 그 말을 보고 되게 인상 깊어서 저도 채식은 그거라고 정의를 내리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하자면 나 혼자 채식해서 뭐가 달라져?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달라지는 것보단 그냥 저는 한다는 거에 더 의미를 두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라도 함으로써 내가 부조리에 발을 올리지 않음으로써 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멋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한 사람의 몫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모이면 큰 우리가 대의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사람의 한 사람 이런 얘기 있더라. 한 사람의 완전한 비건보다는 10사람, 100사람의 불완전한 비건이 훨씬 더 환경 그리고 나의 건강 그리고 동물을 위한 하나의 첫 우리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일상생활에서의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처음 라디오에 방송국에 와보셨죠? 어떤 소감을 한 번씩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이런 데 처음 와서 너무 떨렸고 네. 그래도 실수 안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저도 제가 라디오에 나온다니 정말 아직도 잘 믿기지 않고요. 뭔가 이런 채식과 환경 관련된 라디오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알게 된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나온 것도 너무 좋고 뜻깊은 경험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이었는데 제 헤드셋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무 프로 라디오 같아서 좀 자랑스럽고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못한 것 같아서 부끄럽고 끝나서 다행이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채식에 대한 제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해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진행자님께서 너무 잘 이끌어 주셔서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친구예요. 우리 동물권 활동가입니다. 네, 저도 근데, 이제 네. 여기 사담으로 해도 되죠. 우리 공동체 라디오니까 채식한 지 12년 차 됐고 이제 비건 지향은 한 2년 3년. 처음에 저도 락토보였었는데 우유에 대한 진실이라든지 아니면 달걀에 대한 진실. 사실 우리가 동물복지 얘기를 할 때 달걀을 먹을 때 1번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달걀 동물복지 네, 1번. 보면은 1번이면은 그냥 풀어놓은 달걀이라고 생각해서 좀 더 닭들이죠. 그래서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별 다를 게 없어요. 같은 공간에 가만 케이지에 들어가서 가서 사느냐 아니냐라는 거 차이일 뿐이지 별로 동물 복지에 라고 하는 그 달걀이 그다지 동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게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좀 죄책감, 죄의식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좀 줄여주고자 하는 하나의 마케팅이 아닌가라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이니까 이제 물러날 타이밍이 됐고, 자 2학년 이제 3학년 짱 먹겠다는 짱 먹겠다고 했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분 회장님이시고 부회장님이신가요? 아니요, 저 그냥 평범한 부원입니다. 네, 부원님이시죠. 좀 더 지금 이제 네 분이 시작했는데 다음에 혹시 똑같은 이 자리에서 초대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좀 더 지금의 4명이 아닌 더블이 돼서
저희가 이제 1월 달부터는 스튜디오를 옮겨가거든요. 훨씬 넓어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잠시 빌려 쓰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전주공 93.5MHz에서 방송이 송출이 되거든요. 그때는 다음 기회에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더 깊은 우리가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자, 각자의 자리에서 환경과 동물을 위해 채식을 실천하는 동아리 비상하다 4명의 학생과 그리고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채식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비상하다 동아리 활동이 좀 더 확장되고 타 학교에서도 동물 환경을 위한 채식 동아리가 좀 더 활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네 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또 다시 대학이든 아니면 사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어떤 동물권, 환경권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한 그런 채식 활동 문화를 좀 더 확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을 이 클로징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침팬지의 행동 연구의 그 최고 권위자인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선생님 계시죠?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분의 말씀으로 제가 클로징을 마무리할게요.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를 꼽으려면 우리 모두가 채식인이 되거나 최소한의 고기만을 먹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로운 채식 생활은 지구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킨다는 믿음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지구로운 채식 생활 진행자 진아였습니다.